한국의 기적적인 16강 진출. 모든 선수단과 스태프가 뜨겁게 기쁨을 만끽하던 그 순간 조용히 경기장 내부에서 포옹을 나눈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퇴장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파울로 벤투 감독과 그를 대신해 잠시 지휘봉을 잡은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 코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극적인 승리와 함께 벤투호는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조 2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펼쳐진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로 끝나면서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우루과이 또한 1승 1무 1패였고 골득실까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이 앞서면서 극적으로 티켓을 챙겼습니다.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정하는 이를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해 2대1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당시 가나와 우루과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다같이 그라운드에 모여 숨죽인 채 가나전을 지켜봤습니다. 우루과이가 만약 한 골이라도 더 넣는다면 골득실에서 한국이 밀리는 상황. 다행히도 추가 득점 없이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로 경기가 끝나며 한국이 극적인 토너먼트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조용하던 그라운드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볐고 카타르 현지를 찾은 붉은 악마들은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송 카메라는 경기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비춘 것은 이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사령탑은 지난 가나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찾아온 한국의 코너킥을 진행시키지 않고 종료 휘슬을 분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함에 따라 포르투갈전을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 방문은 물론 통신장치 사용도 불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날 코스타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둘은 바깥보다는 조용한 내부에서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15년 지기의 우정이 느껴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눈물을 부르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캡틴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니 황희찬의 역전골이 터지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마스크까지 끼고 경기에 나섰지만 이날 경기 전까지 유효 슈팅도 제대로 한번 때리지 못했습니다. 팬들의 비난이 손흥민을 향해 갔고 그냥 쉬라는 조롱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보란듯이 극적인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황희찬의 역전골을 도왔고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감격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SNS를 통해서도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후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마스크를 쓴 등번호 7번이 달리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수비가 급하게 달려와 혼이 빠지게 손흥민만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효과이며 행여 부진하더라도 손흥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골문에서 순식간에 상대 골문 앞까지 왔고 그런 손흥민을 막기 위해 무려 8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황희찬은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고 손흥민의 절묘한 가랑이 패스가 황희찬에게 다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는 한국의 16강 확정 직후 실시간으로 슈퍼히어로 손흥민 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배트맨 손흥민이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고담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온갖 역경을 딛고 세상 모든 빌런들을 무찌르는 슈퍼히어로 손흥민의 이미지에 태극기가 오버랩됐습니다. 손흥민이 황희찬에게 건넨 어시스트. 이 한 골로 한국이 우루과이의 다득점에서 앞섰다는 한 줄을 달았습니다. 16강 신라 희망이 사라져가던 후반 추가 시간, 안화골절 부상 수술 후 조별리그 내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섰던 캡틴 손흥민에게 진한 감동을 느낀 BBC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9.15점 최고점을 부여했고 BBC가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등장합니다. 한국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시어러는 영국 BBC를 통해 기억될 순간이다.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순간이다. 흥분, 눈물, 기쁨, 고통.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믿을 수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같이 경기를 지켜본 퍼디난드는 한국을 향해 인내와 단합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인내심, 단합적이었다. 이렇게 감동적인 스포츠가 또 있을까라고 전했습니다. 기적을 향한 한국의 투혼이 세계의 감동을 선사한 것입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기적을 향한 한국의 필사적인 투혼, 그 여우는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카잔의 기적에 이어 도하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기에 더욱더 특별했습니다. 해외 전문 분석기관인 옵타조는 한국이 최근 월드컵에서 기록한 7득점 중 4득점이 후반 45분 이후 기록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필사적인 투혼이 만들어낸 진귀한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16강 진출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감독을 고용한 팀이었습니다. 비록 자국 감독은 아니지만 벤투 감독을 향한 선수들의 신뢰와 단합,
믿기지 않는 의지는 세계에 큰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입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조 2위 16강 진출을 노렸고 지조 1위 브라질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16강전 무대에서 8강 진출권을 두고 겨룹니다. 브라질은 3차전 카메룬전에 알리송 키퍼까지 쉬게 해주면서 플로테이션을 돌린 반면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전에서 부상에서 막 복귀한 황희찬까지 교체 투입시키며 총공세를 펼친 만큼 체력적인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냉정히 16강 대진 중 가장 전력 차이가 큰 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목표인 16강 진출은 이미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와 맞붙는 자리인 만큼 선수들이 준비한 것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